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미준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은 굉장히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특집 인터뷰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최고의 블로거 버틀란드와 함께하는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에서 버틀란드라는 투자자가 UiPath라는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상세한 분석을 우리랑 공유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단골 고객 중 한 분이신 Maybe EXIST님께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영상 너무 분석도 좋고 훌륭했는데 UiPath라는 기업을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후기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자마자 정말로 UiPath를 사용하신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이분들의 댓글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여기 아이디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부부입니다. 남편이 외작에, 본사는 미국에 있는 작은 손해보험회사에 다니는데요. 일본 지사다 보니 IT 인프라에 큰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만 UiPath로 업무를 많이 자동화시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 두 제품의 장점은 보통 IT 인프라를 보강할 때는 업체에 외주를 줘서 시스템을 개발하곤 해서 큰 돈이 들었는데 UiPath는 일개 사원이 공부를 좀 하면 혼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생한 그 사용 후기를 우리와 함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젤신티아라는 분인 것 같은데요. 젤신티아 분 정말 이렇게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UiPath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앱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좀 사용하기 쉬워서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나의 댓글을 더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댓글은 요긴강 소프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UiPath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UiPath가 사용하는 기술 기반이 도넷과 워크플로우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으로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라고 굉장히 좀 소중하고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이런 정보를 우리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을 하면요, 여러 가지 투자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서 좀 더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5월 25일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CNBC 프로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 가지의 기사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 기사에는 요즘 같은 하락장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감이 되는 전문 투자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과연 이 기사에 등장하는 투자자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점을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지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클 리라는 투자자가 등장을 하고요. 이 전문 투자자는 베테랑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자, 이분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나오는데 아메리칸 센츄리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과 비교를 당한다. 따라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His bread and butter. 그래서 이분이 매일매일 추구하는 그런 투자 방식은 growth investing이다. 따라서 성장주 위로 투자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뭐 한국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시지만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클 리라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전문가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투자 철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경우는 캔사시티, 미저리주에 있는 캔사시티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매니저다. 캔사시티는 제가 예전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년간 거주를 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좀 정감이 넘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캔사스에서 온 마이클 리는 주식을 고르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22년 정도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을 고를 때 어떤 주식을 주로 선호하냐면 하이 퀄리티, 우량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량주 중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성장 주식을 주로 줍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이 관장하고 있는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아메리칸 센츄리 울트라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TWCUX가 티커네임이고요. 자,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 자금이 무려 15빌리언, 즉 150억 달러 정도를 지금 Assets Under Management다. 줄여서 AUM이잖아요. 운용 자금의 규모가 정말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15%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이구나.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여기에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업을 찾고 있냐면요. enduring, 즉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따라서 그냥 힘만 좋은 우량주가 아니라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은 롱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냥 우량주가 아니라 굉장히 튼실하고 건실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복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찾지 않는다. 니시 비즈니스를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니시는 뭐냐면 이 틈새 시장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잠깐 보이는 틈새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굵직굵직한 그런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리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가 나오는데, 바는 뭐냐면 이렇게 높이뛰기 할 때 걸려있는 막대를 얘기하거든요. 이 바가 우리가 이제 기업을 선정을 할 때 포트폴리오에 넣기 위해서 기업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높은 바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러한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보통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기업들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라고 그들의 투자 스타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펀드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아까 소개드렸던 아메리칸 센츄리 울트라 펀드 TWCUX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칸 센츄리 셀렉트 펀드입니다. TWCIX가 그 티커네임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모닝스타에서 선정했던 머렌 버핏처럼 매수를 하고 있는 펀드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선정된 워렌 버핏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의 리스트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리스트의 가장 위쪽에 보시면 아메리칸 센츄리 실렉트 그리고 아메리칸 센츄리 울트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워렌 버핏과 비슷한 선정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성장 투자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아메리칸 센츄리 울트라 펀드, 가장 규모가 큰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10개의 가장 비중이 높은 보유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16%나 차지하고 있는 1등 종목은 애플입니다. 2등은 알파벳이고요. 전체 운용 자금의 9%가 지금 알파벳에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8%,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6%고요. 마스터카드가 5%, 테슬라가 6인데 4%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4%, 아날로그 디바이시즈가 3%, 엔비디아 2%, 마지막 10위는 비자카드가 2%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10개의 종목을 딱 보시면 이 투자자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우리가 좀 간파를 해낼 수가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우량한 그런 종목이고, 그 우량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이런 종목들만 투자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생각이 되죠. 자, 다음에는 이 종목들을 보면서 워렌 버핏과 이 미스터 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유사점을 좀 지켜보면요. 눈에 띄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16%라고 나와 있는데 이 리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펀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의 펀드 모두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5%가 넘어갑니다. 그 와중에 지금 애플을 보면 애플은 버크셔 해스웨이의 1등 가장 이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애플이잖아요. 40%가 넘는 자금이 애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1등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자금을 워렌 버핏이 애플에 넣고 있냐면 무려 1200억 정도의 엄청난 1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자금을 애플에 지금 투여하고 있는 것이 워렌 버핏이고 이러한 성향을 봤을 때 이 리라는 투자자도 유사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은 샤이 어웨이다. 테크놀로지 기업을 잘 선호하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플을 제외하고 애플은 물론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죠. 애플을 예외로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 테크주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섹터 아그노스틱이다. 이 얘기는 섹터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섹터를 가리지 않고 테크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있다. 현실이 뭐냐면요.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테크놀로지를 그 나머지 세상과 분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찾아오고 있다.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을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역시도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한 자가 있냐면요. 애플이 컨슈머 프로덕트 컴퍼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컨슈머 프로덕트는 이제 소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워렌 버핏이 애플이라는 테크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요. 사실 애플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소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을 매수한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이라는 것은 자사주 매입을 얘기하잖아요. 한국과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항상 소각을 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총 발행된 주식의 개수가 계속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의 주식의 개수는요. 실제적으로 매년 시간이 감에 따라 계속해서 소각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이죠. 이 지분의 비율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애플의 한 10%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뭐 한 1년 지나면 12%로 늘어나고 14%로 늘어나고 왜냐면 총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아도 나의 지분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점을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좀 크게 봤다. 높게 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스터 리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한 가지 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겹치냐면 무디즈라든지 마스터카드, 비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두 투자자가 모두 다 선택을 한 종목이다. 따라서 우리가 좀 눈길을 가질만 하죠. 왜냐하면 한 투자자는 가치 투자의 대가고 또 한 투자자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면서도 15% 이상의 건강한 수익률을 과거 10년 동안 보여왔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리라는 투자자는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업의 파이낸셜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레포트를 다 살펴본다는 거죠. 특히 어떤 평가 항목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물론 이제 그로스 마진이겠죠.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오퍼레이팅 마진,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그리고 Return on Investment Capital. 인베스트먼트 캐피탈은 보통 그냥 캐피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ROC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ROIC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이 리턴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 자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가지고도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자금, 내 돈이 됐건 아니면 부채를 얻어서 확보된 그런 캐피탈이건 이 두 가지의 캐피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ROIC 혹은 ROC라고 부른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투자 금액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제 뎃 레벨입니다.
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통 우리가 자기 자본하고 부채의 비율을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 플로우 제너레이션, 얼마만큼 건강한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평가 지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종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영진과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기업이 어떠한 호재가 다가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찾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스토리 부분을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서 체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 부분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직접 CEO라든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매일 만나기는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뉴스 기사라든지 CNBC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닝 결과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좀 쫓아다니면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한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의 입장으로서 투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퀵버그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좀 쉽고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리가 최근에 이제 픽업한 그런 주식들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주식에는 버르텍스가 있고요. 버르텍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 파트너십을 결성한 대형 제작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한 종목은 세미컨덕터 반도체 종목인데요.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최근에 좀 픽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유념할 점이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마이클 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쭉 나열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리에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역시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강타를 받았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렉트 펀드 그리고 울트라 펀드 두 가지 모두 올해 YTD로 1월부터 지금까지 25% 이상 추락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 앤 홀드 매니저 미스터 리는 한 번 산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그런 투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 이 미스터 리는 unfazed 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기업을 찾을 수 있다면 이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는 만약에 이렇게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 증가를 커스터머, 즉 고객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해지를 많이 찾잖아요. 뭐 금을 사야 된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 현금으로 보유해야 된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리라는 투자자의 조언을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장 좋은 퀄리티 컴퍼니즈, 가장 좋은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뛰어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최고의 기업들 그리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다가와도요, 비용을 고객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마크로의 예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기적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인터뷰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긴 기사를 하나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 기사에 등장한 리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냐면 리가 하나의 종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의 평가 지표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영진과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기업의 스토리 그리고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야 투자를 시작한다. 바가 굉장히 높다라고 묘사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확신이 드는 종목을 발견해서 투자를 시작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믿고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다. 뭐 이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TV 하나를 살 때도 여러 가지 모델을
다양하게 체크를 해보고 뭐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 주말에 어디 갈지, 뭐 영화를 뭐 볼지, 아니면 휴가 때 어디로 놀러 갈지 볼 때 굉장히 좀 다양한 목적지 그리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좀 힘들게 하나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나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해보려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우리가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는데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 모든 종목을 제가 뭐 한 종목당 한 달 정도 고민해서 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종목 한 종목 다시 한번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결국 확신이 드는 최종 종목들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50개였던 종목을 40개로 줄이고 이 40개였던 종목이 결국은 한 2, 30개로 줄어 나가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결국은 추려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다양한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리서치를 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좀 점검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5일 미준의 두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컨텐츠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내용, 어떠한 컨텐츠를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려야 여러분들이 하락장을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하면서 이 주제와 내용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내용도요 여러분들 하락장에 스트레스가 쌓이신다면 좀 한 번쯤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저녁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